안녕하십니까. 2022 카이스트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세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의 세 번째 세션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창업 성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창업 성과를 공유하는 학생 창업 성과 공유 세션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카이스트 창업원에는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룬샷 스파크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는 세 개 팀은요, 룬샷 스타트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팀들입니다. 선정된 팀들의 IR을 듣기 전에 만나볼 분이 있습니다. 룬샷 스파크 학생 자문단의 안수호 학생 자문위원 대표님입니다. 학생 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룬샷 스파크 학생자문위원 대표 안수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룬샷 스파크라는 이름 아래 저희는 학생들이 창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었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다음 팀들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룬샷 스타트 챌린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사피바칼이 쓴 룬샷 책에서 저희의 아이템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다들 돈이 되는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만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카이스트는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창업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보자 라는 일념 아래 저희가 룬샷 스파크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저희의 슬로건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Entrepreneurship Driven by Student 해가지고 저희는 학생자문위원단이 직접 학생들의 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직접 운영까지 하는 네,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2년 2월 28일에 저희 학생 자문위원단 5명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됐고요. 그리고 3월 21일부터 자문단이 임명이 돼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17일에는 저희 학생 창업 프로그램 운영 룬샷 스타트 챌린지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8월 12일에 저희가 학부생 임원을 충원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모두가 결합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은 되게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금성백조의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지금 기술경영학부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박사 진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연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업에 다녔던 경력부터 시작을 해서 심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고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장에 지금 김유승 의원이 나와 있어서 저희 간략하게 소개만 잠시 하고 네,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승 의원님 앞으로 오실게요. 네,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유승 위원이고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박사과정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솔트 소프트 지금 이제 솔트 스퀘어로 이제 법인 설립 예정인 공동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 이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 대한민국 인재상을 농업 분야로 썼고 실제로 관련돼서 농업 부분으로 지금 스타트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활동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자면 학생 자문위원단은 활동을 직접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룬샷 스타트 챌린지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본 적 없는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운영되었음을 저희가 직접 기획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창업 공간을 기획할 때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혹시 창업 공간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자 저희가 포항의 체인지 그라운드와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견학을 간 적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룬샷 스타트 챌린지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원장님과 그 센터장님들을 동반해서 같이 창업의 애로 요인들을 발굴하는 회의들을 항상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룬샷 스타트 챌린지는 그러면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총 3단계로 나눠서 본인이 직접 마일스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달성한 만큼의 성과를 지워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성과로서는 저희가 상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 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생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창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러브다이브 팀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 다이빙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야 되는데 이게 레저에 소속이 돼서 이게 국가의 돈으로서는 이게 지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송백조의 후원 덕분에 저희가 상금의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 상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3단계는 각 팀마다 조금은 달랐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에서는 각 팀의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 많이 시간을 투자를 했었고요. 2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고 그거를 서베이 돌려서 직접 수행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서는 아이디어 개발 단계로 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보는 팀들도 있었고 각 팀의 순서에 맞게 그렇게 활동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숫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총 한 팀당 30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11팀이 저희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저희가 8팀만 합격이 됐었고 2차에서도 8팀이 살아남았고 3차에서는 6팀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일스톤을 달성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카이스트에는 E5라는 제일 큰 스타트업 행사가 있는데 거기 팀에서도 지금 저희 룬샷 스타트 챌린지에 참여했었던 팀들 가운데 5팀이 2차전까지 갔어서 그리고 이번에 최종 우승을 한 팀도 저희 코엑트 팀이라고 룬샷 스타트 챌린지 출신의 팀이 최종적인 우승을 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됐었던 룬샷 스타트 챌린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좀 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으로는 저희가 선배 창업 기업에 좀 더 견학을 해서 그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럼 앙트프레너십을 가져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서 앙트프레너십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토대에서 지금 현재 창업 문화로 교류하는 지금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열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 문화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했었던 것들이 좀 저희에게 되게 특별한 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알토대와도 창업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학생 창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룬샷 스타트 챌린지뿐만이 아니라 더 이전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에만 또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창업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CES 2023에 나가서 저희가 좀 더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저희가 확립을 하고 세계적으로는 어떤 창업들이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탐색한 뒤에 저희가 창업 문화에 좀 더 이바지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룬샷 스타트 챌린지로서 학생자문연단이 하는 활동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부터는 저희 룬샷 챌린지에서 어떤 팀들이 과연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룬샷 스파크 학생자문단의 안수호 학생자문위원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룬샷 스파크 학생자문단이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창업 기업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챌린지 선정팀을 모셔보겠습니다. 그린다 팀인데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부 학사과정 중인 김정태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린다 팀의 발표자 김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린다 팀은 우선 제너레이티브 AI 시장에서 저작권 문제와 파인튜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저희는 아트 크리에이터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발견한 문제는요.
이제 보시다시피 동일한 다양한 화풍에 있어서 한 손을 들고 있는 남자아이라는 이미지를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화풍은 명확한데 창작물의 IP 등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지켜지는 것이 없어서 저희는 이 점을 문제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AI 아트 플랫폼들의 무단 학습 문제와 저작권 관련 이슈를 꼽을 수 있는데요. 뉴스에서 보이다시피 작사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일러스트 문제에서도 본인의 학습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해가지고 작가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기존 AI 플랫폼들의 높은 진입 장벽을 깨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실제 파인튜닝 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히 접근할 수 있으나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얻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의 작가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작가가 제공한 원작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서 파인튜닝 모델을 설계하였고 이를 저희 플랫폼 내의 서비스로 이동시킨 후 이를 통해 작가와 플랫폼을 통하여 인증된 AI 미술 작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가에게는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과 소비자에게는 인증된 맞춤형 AI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동일 프롬프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아웃풋들은 이렇게 다른데요. 이처럼 고품질의 파인튜닝 모델을 프롬프트 디자인 설계를 통해 최적의 AI 모델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이제 티켓을 구매하고 플랫폼 내에 기능 접근을 권한 부여받습니다. 이를 통해 원화 결제 혹은 NFT 발행을 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I 아트를 제작하고 그로 인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웹 UI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보이고 SNS를 통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저희도 준비하였는데요. 다음 동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는 SNS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서 10초 만에 아웃풋이 나오는 모델을 지금 개발하였는데요. 실제 저희 사용 화면입니다. 김환기 작가의 그림을 겨울, 차가운 그리고 따뜻함이라는 다소 애매한 주제로도 제시하였는데 이를 단 10초 만에 AI는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매스 어덥션을 주도하는 그린다의 어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플랫폼 제작 로드맵 상황입니다. 지금 MVP 개발 과정 중이며 지금 현재 한밭대 기술 지주와 CM벤처 파트너스와의 시드 투자 라운드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다음 내년에는 베타 서비스 런칭 후 글로벌 서비스로의 확장 또한 기획 중입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입니다. 노벨 AI라는 회사인데요. AI 기반의 소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또한 이 문제점이 있는데 담보로라는 일러스트레이터 아카이빙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하여서 노벨 AI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게 저작권법 문제가 되어서 현재 규제 중입니다. 또한 미믹 AI도 저희의 경쟁 상대로 뽑을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생성된 AI 일러스트 메이커로서 화풍별 학습하는 방법은 저희와 동일하나 베타 서비스 런칭 이후 표절 이슈 때문에 하루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작가와 사용자 관점에서 그린다의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타 서비스를 사용 시 학습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린다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학습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창작물 생성 시 해당 학습물에 대한 작가가 표시됩니다. 이는 유저에게도 이득으로 이어지는데요. 맞춤형 AI 모델 부재로 인해서 고품질의 작품을 만들 수 없다면은 그린다를 통한다면 창작물 생성 시 학습물의 작가가 표시되므로 더 나은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관점에서 그린다의 특장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가와 사용자 플랫폼이라는 새 유저가 선순환 구조의 설계를 통해서 AI 아트 기반의 킬러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린다이 구조는 노벨 AI, 미믹,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보다 좀 더 지속 가능합니다. 이에 저희는 글로벌 미술 시장 중 59조 원 중 저희는 6천억 원을 저희의 타겟으로 합니다. 하지만 AI 아트가 실제 나온 지 몇 개월이 안 될 뿐더러 이제 시장의 태동기이므로 이 성장성은 엄청날 것입니다. 저희의 자금 소용 및 조달 계획입니다. 저희는 현재 카이스트 룬샷 챌린지와 앱 창업을 통해 초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시드 라운드 한밭 기술 지주와 한밭대 기술 지주 한밭대 기술 지주와 시드 투자 라운드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저희는 각 대륙별 핫한 아이템을 통해서 미국 시장은 커머셜 IP 저작권 관련 협업, 일본 시장은 애니메이션 IP 저작권 특화 서비스, 국내 시장은 웹툰 IP 저작권 관련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는 카이스트 출신의 개발자 강호진님, 그리고 저 발표자 사업기획 김정태, 그리고 미국에서 항공회사 프로젝트 리드를 맡고 계시는 박천영님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AI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그린다입니다. 이상 그린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태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참여자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요. 네, 혹은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먼저. 결국 제너레이티브 AI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거 써서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달리나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에 저희가 쿼리를 넣어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후자가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는 이 시장은 아마존과 구글처럼 오픈 AI와 이제 달리는 저희의 경쟁사가 아니라 이제 저희는 그 아웃풋을 활용해 갖고 어떻게 파인 튜닝 하나가 문제 인식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거기를 통해서 AI로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저작권 그 원 이미지를 사용하는 걸로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나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NFT 기술인데요. 이제 웹3 지갑을 사용해서 실제 창작자와 이제 학습물 저희가 타겟한 학습물을 제공한 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의 주소를 얻어서 NFT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아웃풋을 이제 실제 상업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그 이제 얻어지는 수익들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저희는 저작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NFT 비즈니스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맞죠? 네. NFT는 저희의 그 돈 배분을 위한 관계일 뿐 NFT를 팔겠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작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팔고 얘의 독창성이나 아니면 유니크니스를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사실 약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저희가 찾은 문제점들은 학습물들이 저작권이 있는 학습물들이 저작권이 없는 공간에 놓여져 가지고 저작권이 없는 아웃풋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저희가 NFT라는 기술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저작권이 있는 학습물들을 사용해서 만들었으니 이 아이템이 갖는 가치와 그 가치를 이용해서 원래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돌려준다는 시스템입니다. 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까 뒤쪽에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 저희가 어쨌든 어퍼레이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어퍼레이어 킬러 앱들이 실제로 고객의 만족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뭐 IP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이게 파인 튜닝이 가능한지 좀 상상이 안 돼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동일 미술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작가가 허락을 하여서 내 화풍을 통해서 학습된 이제 아웃풋과 아니면 학습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가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시장에 나가서 제너레이티브 AI를 만지게 될 때 어떤 결과물을 얻는 방법은 쉬우나 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없이 나온 아웃풋들은 그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시장 가치에 의해서 저희가 그 원작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저작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다 팀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진행했고요. 네, 이것으로 그리다의 IR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다의 김정태 학생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챌린지 선정팀을 모셔보겠습니다. 키들 팀이고요. 산업디자인학과 학사 과정 중인 오주원 학생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네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작업 전시 및 판매 공간 창업을 구상 중인 팀 키들의 대표 오주원입니다. 저희 팀명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명 키들은 아이들이 순수하게 키들키들 웃는 소리를 따와서 지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아이처럼 환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싶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팀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키들은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부 4학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둘은 산업디자인학과에 재학하면서 매년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작품들을 더 보기 쉽게 정리하고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에게 작품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다른 예술 계열 대학생들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하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술 계열 대학생들에게 나만의 전시 공간과 작업물 판매 공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예, 목공, 패션,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하는 대학생 등은 대학 과정에서 다양한 창작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작품은 나중에 모여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며 동시에 크리에이터들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발자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디자인 분야를 제외하면 그러면 창작물들을 정리해서 올릴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작품들 및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고 작업하던 기기가 바뀌며 작업 과정들이 유실되거나 아니면 각 디바이스별로 작업물이 흩어져 저장되어 있는 등 깔끔하게 작품을 모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포트폴리오 사이트 등 각 학생마다 다른 기록 방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작업물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 또한 존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 홍보 및 어려운 판매 과정으로 인해서 작품 판매에 대한 높은 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저희는 자신의 작업물과 작업 과정을 한 곳에 아카이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카이브 페이지는 그 크리에이터의 스타일과 아이덴티티를 소비자들에게 PR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희가 느꼈던 창작물 아카이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판매와 그리고 브랜딩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서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디어는 이런 예술 계열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작업물을 전시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 페이지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사용자의 경우 흩어져 있던 자신의 작업물을 원하는 스타일대로 아카이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의 작업물을 보다 쉽게 찾아보고 소통하며 원한다면 작업물 판매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신선한 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경력은 없지만 능력은 있는 재능 많은 대학생들을 위해 자신만의 작업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만들고 서로의 작품을 관람하고 그리고 마켓 형식으로 작품 의뢰와 구매를 하는 대학생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작업 전시 및 판매 공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타겟 유저는 예술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고 판단되어 실제 예술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카이스트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에서 도자공예, 실내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의 예술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15분 중 2명의 인터뷰를 더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뒤 인터뷰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도자공예 전공 석사과정 중으로 개인 브랜딩과 온라인 아카이빙에 관심이 많으셨던 승현 작가님과 가천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사과정 중 창작 일러스트로 문구류를 제작, 판매하시는 소소희 작가님은 두 분 모두 실제로 창작물을 판매해본 경험이 있고 아카이빙과 브랜딩 등에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도자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작업 과정과 작업물 아카이빙이 단순 기록의 의미를 넘어 잘된 아카이빙 페이지는 작가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작품의 판매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작품만 단순히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작품과 작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추가 이점을 불러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러스트로 문구류를 제작, 판매하시는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아카이빙 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의 고유한 스타일이 드러날 수 있으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약간의 자유도를 포함한 레이아웃을 제공하여 작업물 기록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인터뷰 답변들을 먼저 참조하자면 내 작업물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개성을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으로 자신만의 색을 가진 작품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가의 작품 공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SNS에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작업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 많은 대학생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니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타겟으로 삼은 유저들이 새로운 전시 및 판매 공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는 나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작업 진행 과정의 공유 및 포트폴리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저희 아이디어를 UI 와이어프레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SNS에 친근한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버전으로 첫 번째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판매할 대학생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형태, 그리고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소비자들을 위한 형태로 두 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버전의 앱 와이어프레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예술 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색을 공유하고 전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커스텀이 가능한 전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처럼 편집 가능한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하여 유저가 자신의 스타일대로 작업물을 아카이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 작가들은 자신만의 전시 공간을 위한 다양한 폰트, 레이아웃 아니면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가상의 다른 사인의 작업물 전시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의 도자공예를 추구하는 작가.
귀여운 목공 소품들을 만드는 아기자기한 두 번째 작가, 발랄한 색감의 조형 예술을 전시하는 세 번째 작가, 그리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마지막 네 번째 작가까지 이렇게 다양한 레이아웃과 배경 설정, 이미지 크기 설정 등으로 자신만의 색감을 가진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작품들을 모아볼 수 있게 하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노출시킬 것인지,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과정을 어떻게 아카이빙할지 등 실질적인 작업물 기록 방식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하여 작업 과정과 작업물을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은 자신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으며 같은 계열을 전공하는 다른 대학생들의 작업물을 찾아보고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버전의 앱 중 포트폴리오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 크리에이터들은 작은 마켓을 열어서 나만의 작업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판매하고 싶은 작업물들을 별도로 등록하여 원하는 작업물을 더욱 손쉽게 홍보 및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자기를 판매하는 작가의 경우 자신이 만든 도자기 중 일부를 선택하여 마켓플레이스에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 앱을 통해 자신의 오프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홍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작업물을 저장하고 꾸밀 수 있는 공간과 나의 작업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마켓 공간을 합쳐 예술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전시 및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작가들의 관점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면, 이제 간단하게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앱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 구매할 소비자들을 위한 앱의 경우 관심 있는 카테고리로 손쉽게 접근하여 학생들이 각각의 개성으로 꾸며든 작업물 전시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신선한 작품을 감상하고 원하는 작품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팀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국내 예술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저희의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색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자기 작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이 더 확장된다면 작가들끼리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제작, 아니면 온라인 전시회 등 예술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은 대학생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평소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보다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저희 팀 키들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위에 번호 및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들의 대표 오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주원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하셨지만 지금 이곳에서 궁금하신 점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승자 독식의 예술 세계에 우리 가장 희생자인 우리 예술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는데 대학생들로 특정한 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첫째,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작가들을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알릴 건지, 이게 플랫폼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알려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모든 예술대학 학생들은 자기 웹사이트도 만들고 아니면 디지털 자기 작품들을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플랫폼에 알리려고는 하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판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주셨던 질문 중에 저희가 대학생만으로 고객 대상을 선정했던 이유는 대학생이 가장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본업에 계신 작가들의 경우에는 학업이 아니라 전문 직업으로 본인의 작가랄 길을 선택하여서 본인의 예술성과 그리고 그런 더 많은 기회들을 더 공유할 수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실력이 이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팀원과 저 자신 또한 그러한 의문점으로 시작해서 발견하게 된 창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하게 눈으로 보일 수 있을지를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유명하게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름을 알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에 있는 다양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작업물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에선 아까 앞서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작업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라면 무조건 이 플랫폼으로 자신의 작품을 올린다 하는 플랫폼이 국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비엔스나 아니면 다양한 디자인 사이트들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디자인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업으로 구상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고맙습니다. 질의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키들의 IR을 마치겠습니다. 키들의 오주원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북엔드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영학부에서 석사과정 중인 최현수 학생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판테크 스타트업 북엔드 팀의 최현수입니다. 저희는 클라우드와 AI 도서 편집기 기반으로 D2C 직접 유통 방식의 출판사 만들고 있는 북엔드 팀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튜버가 책을 낸다고 한다면 구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혹은 뭐 인스타그래머, 연예인, 블로거, 작가,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책을 낸다고 한다면 구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실지요? 일반적으로 유튜버가 출판하는 책의 경우에 구독자의 약 2% 정도가 독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맨 오른쪽에 텍스트 투 에브리싱이라는 책을 50만 코딩 유튜버 조코딩님과 함께 집필하고 있습니다. 50만 유튜버만 되어도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많은 출판사들이 이런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압도적인 작가 확보 우위를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작가분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IT 1위 유튜버 조코딩님을 포함해서 문보영, 스완, 디맨 이런 다양한 50명 이상의 작가 파트너분들을 확보해 나가는 중입니다. 저희는 클라우드와 AI 도서 편집기를 가지고 작가분들의 집필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D2C 유통 구조를 통해서 이분들의 불합리한 인쇄 구조를 개선하는 펍테크, 퍼블리시테크 출판 스타트업 팀입니다. 저희는 집필에서 투고, 정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출판 각각의 모든 프로세스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고자 하는 팀입니다. 현재 출판 산업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직면해 있는데요. 유통 구조에서부터 인쇄 구조, 집필 환경이나 속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통해서 도서 편집기와 어시스턴트, 유통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팀입니다. 먼저 출판 시장에서 대부분의 작가와 편집자분들이 책을 만들기 어렵고 낙후된 환경에서 글을 쓰고 편집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된 원고가 이처럼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워터폴 과정으로 이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지난한 시간들이 경과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의 트렌드가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출판사들이 요구하는 원고의 완성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고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책의 출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필 경험이 없는 이러한 크리에이터나 다양한 작가분들의 경우에는 책의 형태로 글을 적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요. 이러한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좋은 콘텐츠가 깊이 있는 이런 책의 매체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복잡한 유통 과정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출판사들이 이렇게 소비자에게 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본사, 총판, 서점이라는 유통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일세로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은 도서정가의 8%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플랫폼 피를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준의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인쇄 누락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작가분들은 베스트셀러 작가분조차도 전업으로 출판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클라우드 베이스드 도서 편집기를 제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책의 뷰로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작가와 편집자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가면서 책을 쓸 수 있는 방식의 위즈위그 북 에디터라고 합니다. 핵심으로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다음에 노션처럼 이렇게 외부 기능을 인베드해서 저희 도서 편집기 자체는 가볍지만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의 도서 편집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KOGPT 기술을 활용해서 문장을 교정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I 에디터 기능을 통해서 작성 중인 문장에 이처럼 수정에 대한 제한을 노출합니다. 이 원하는 수정에 대해서 제한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필 속도를 높이고 편집자의 참여 피로도 또한 놓칠 수 있고요. 저희에게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오픈 AI GPT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파인 튜닝, 한국어 말뭉치를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를 책에 접목하는 최초의 유즈 케이스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영상이나 음성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바로 AI 교정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작가분들, 즉 크리에이터분들이 손을 대지 않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원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D2C 판매 채널을 구축을 합니다. 기존의 유통 채널을 배제를 하고 저희가 자사모를 통해서 직접 유통 방식을 통해서 기존 유통 비용을 40%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절감분은 저희는 인쇄와 마케팅으로 재분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인쇄를 2배 이상 높이고 2.5배 정도 높이고 마케팅에도 2배 정도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인쇄와 마케팅 그리고 편리한 집필 환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압도적인 작가 확보 우위를 선점을 합니다. 이런 작가 확보 우위로 양질의 작가 풀들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고 속도감 있는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도서들과 차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다른 영역의 지식 콘텐츠들과도 차별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서 편집기들과 비교했을 때도 클라우드 환경이나 AI 교정 그리고 투고나 DB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접목해서 저희는 하나의 출판 사스 플랫폼으로 기존의 도서 편집기와 패러다임 자체를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 역량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매크로 인플루언서 10만에서 100만 수준의 크리에이터분들 이라고 이르죠. 이분들을 타겟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도서 집필을 하는 것이 구독자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직접 구매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고정적인 팬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출판사들은 이분들에게 동일하게 6에서 8%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인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쌓여 있으신 분들이고요. 저희는 이 높은 인쇄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한 마케팅을 바탕으로 이분들에게 매력도 높은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인플루언서 시장을 초기에 타겟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출판 영역 시장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시장으로 저희는 국내 출판 시장을 D2C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장을 초기 타겟합니다. 이 영역은 약 2,500억 원 수준으로 저희가 잠재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D2C 시장이 글로벌리 연간 20%, 30%씩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출판 시장에도 동일한 공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국내 온오프라인 출판 시장과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상업 출판 시장, 퍼블리싱 시장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초기 10억 원 매출에서부터 40억 원, 100억 원에 이르기까지 연간 4X, 3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매출을 견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분들의 구독자를 자사몰로 유입시키는 방식을 첫 번째 판매 전략으로 채택합니다. 이분들의 구독자분들에게 할인과 선판매 그리고 전용 굿즈를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부 독자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SNS 네이티브 컨텐츠를 전개하고 있으며 검색 키워드 광고와 인플루언서 도서 서평 대행 등을 제공해드리고 기존의 출판사들보다 더욱 많고 다양한 영역의 마케팅으로 사업 서비스를 차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현재 D2C 출판사를 런칭하고 도서 편집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AI 기능들을 계속 접목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 확보한 작가 풀들을 가지고 저희는 작가 출판사들 중개해드리는 플랫폼 형태로 이를 고도화한 이후에 글로벌 출판 시장과 글로벌 사스 시장, 출판 사스 시장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스케일업을 위해서 저희는 현재 시드 라운드 2억 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억 원 밸류의 2억 원 모집 중이고요. 이를 통해서 마케터와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영미권 에디터를 채용을 하고 북 에디터를 개선하는 작업과 그리고 글로벌 북미 시장과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원분들은 이제 출판 시장에서 대부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업으로 출판을 하고 있어서 출판 시장에 대한 오랜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저 외에도 CTO님과 편집자님, 디자이너님 그리고 AI 연구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구성하는 사업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으며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지금 다양한 파트너십과 다양한 기관들과의 레퍼런스를 검증해 나가는 단계이고요. 카이스트와도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그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라는 시장을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디자인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면서 어도비에 약 30조 원에 인수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리싱 소프트웨어의 압도적인 1위는 지금 어도비입니다. 저희는 이 시장을 클라우드 퍼블리싱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룬샷은 출판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집필 방식을 통해서 원고를 만드는 일이 재밌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통 방식을 통해서 작가가 더 많은 인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을 통해서 출판 시장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북겐드팀 최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수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하성 대표님.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북 에디터 어쨌든 자동화 기술 가지고 그냥 사스로만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출판 유통 구조를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아까 뭐 유튜브 구독자들의 직판도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출판사들하고 또 기존의 이런 대형 유통 이런 채널들의 상당히 많은 견제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되면요. 그래서 차라리 사스로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업 모델을 다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사스 모델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나 이제 재원적으로 저희가 최소 필요한 수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계에서 켄타우로스 전략이라고 해서 메이크머니를 할 수 있는 방식과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상당히 많이 채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 메이크머니를 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직접 유통을 하고 여기서 얻는 이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도서 편집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기존에 사실 그 가업으로 또 출판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홍보에서 이게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와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일은 생각보다 좀 비용이 마케팅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이제 뭐 유튜버 구독자들이 많은 작가들을 섭외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네, 기존의 출판사들이 마케팅으로 집행하고 있는 비중이 도서 정가의 10% 정도밖에 안 씁니다. 매출의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0%조차도 대부분 이제 외주 형태로 집행을 하고 계셔서 인하우스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계신 출판사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마케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케팅으로 약 20% 정도를 재원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을 하면서 CAC를 효율화시키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독자분들, 유튜버 구독자분들을 오거닉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구독자의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은 마케팅 재원만으로도 기존의 출판사들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고맙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예,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저도 내년에 책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이 사이트 이용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 사이트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요. 네. 지금은 작가분들과 구글 닥스에서 이 린 MVP 형태로 제품이 진행되고 있어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안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아니고 뭐 아무도 몰라요 저를 잘. 영향력이 책 있으시기 쓴다고 때문에 뭐. 저희의 고객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두 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현재 온라인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참여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엔드의 IR을 마치겠습니다. 북엔드의 최연수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이스트 학생들의 우수한 창업 성과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언젠가는 오늘 발표하신 이 아이템들로 또 국내를 전 세계를 주름잡는 네, 스타트업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 카이스트 스타트업 페스티벌 1일차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